안녕하세요. 언니 티콘과 동생 티콘을 그린 이모티콘 디자이너 푸르무입니다. 어도비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동생 티콘 주인공 웅지, 언니 티콘의 주인공 웅내 이모티콘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 이모티콘에 도전하고 싶으셨다면 저와 함께 따라 그리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위해 제작한 저의 이모티콘 실습 파일로 함께 그려볼까요? 별도의 브러쉬 다운로드 없이 기본으로 있는 브러쉬로 라인을 함께 그려볼게요. 일단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 정의를 선택해서 새 브러쉬를 선택해줄게요. 저는 푸르무 이모티콘 브러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0로 지정을 해줄게요. 원형률 100%는 그대로 두고 크기만 2포인트로 지정을 해줄게요. 저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선 느낌을 주고 있어서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주어야 하는데요. 페인트 브러쉬 도구의 속성, 도구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그 후에 정확도는 정확하게, 옵션은 선택 패스 편집만 체크를 해준 뒤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별도의 브러쉬 다운로드 없이 제가 사용하는 이모티콘 브러쉬 설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실습 파일 예제의 밑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브러쉬 감을 익혀보세요. 표정 디테일 잡기. 밑그림을 따라 그리시면서 페인트 브러쉬에 대한 감을 익히셨다면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모티콘에서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진 것 같은 캐릭터가 많아 보여도 캐릭터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표정 디테일인데요. 작은 차이여도 눈썹의 길이, 각도, 눈 아래 미묘한 차이, 입꼬리 등의 작은 차이가 전체 표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눈의 경우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어도 좋지만 눈 아래 작은 차이가 표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때 처음에 사용한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경우 윤곽선을 보게 되면 면이 아닌 선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구조를 위해 물방울 브러쉬를 사용해 줍니다. 여러분도 페인트 브러쉬 도구와 물방울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 직접 그려보시면서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라인이 모두 완성됐다면 실습 파일에 이 채색하기로 넘어와 같이 색칠을 해볼게요. 미리 라인 레이어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해당 파일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린 라인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먼저 미리 준비된 라인 레이어를 복사해 줍니다. 그 후에 라인 레이어 4분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채색 레이어로 이름을 변경시켜 줄게요. 그 후 아래의 라인 레이어에 눈을 꺼주고 잠금 처리를 해줍니다. 라이브 페인트를 활용한 채색을 위해 떨어져 있는 부분을 모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펜툴을 이용하여 연결해 주는데요. 펜툴로 도구를 변경해 주신 다음 연결할 라인을 선택 후에 끝점과 끝점을 이어줍니다. 뚫린 부분 없이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펜툴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위에서 사용해본 물방울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모두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채색 레이어에 있는 그림을 전체 선택해 줄게요. 그 후에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채색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라이브 페인트 통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화면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색을 채울 수 있는데요. 제가 같이 전달드린 팔레트에서 색상을 추출하셔도 좋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웅지와 웅내를 모두 채색해주세요. 모두 채색하셨다면 다시 한번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검정색 라인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눈을 끄고 잠금 처리했던 라인 레이어에 잠금 처리를 풀고 눈을 켠 다음 채색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이동시켜주세요.
이렇게 채색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글자를 작성해 줄 텐데요. 저는 짜잔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글자에는 어떤 배경색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 테두리를 둘러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쉬운 기능인 칠과 선을 사용하기 위해 방금 작성해준 글자리를 면처리하겠습니다. 작성해준 글자를 모두 선택해주시고 오브젝트, 모양 확장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더욱 깨끗하게 면처리해주기 위하여 패스파인더 모양 모드의 합치기를 선택해줍니다. 그 후에 테두리를 흰색으로 둘러줄게요. 테두리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고 바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속성, 모양, 획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줍니다. 단면은 둥근 단면으로, 모퉁이는 둥근 연결로, 선 정렬은 바깥쪽으로 선 정렬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각진 곳 없이 둥근 테두리와 처음 써놨던 글자 모양 변화 없이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둘러지게 됩니다. 획 두께는 이모티콘이 작은 사이즈가 되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3포인트로 설정해 줄게요. 짜잔! 그럼 이모티콘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만든 이모티콘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파일에 배경색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배경을 지우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에 있는 배경 레이어의 눈을 꺼줍니다. 그 후 대지에서 3. 글자 쓰기 대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파일,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을 눌러준 후 확장자는 png24, 사이즈는 폭과 높이를 모두 36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 후에 저장을 눌러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이렇게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시게 되면 추후에 굿즈를 만들 때도 새로운 파일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이 파일로 쉽게 스티커나 다른 굿즈들을 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제작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공해드린 실습 파일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쉽게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이모티콘 디자이너로 다시 만나요.